안녕하십니까, 실버 똑TV입니다. 요즘 심심찮게 들려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잘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메모를 좀 했습니다. 요즘 주간보호센터들이 정말 많이 경영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 대략적으로 전화 오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코로나에 이렇게 매여 있어야 되죠?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이 주간보호센터 하나를 오픈했다가 딱 1개월 18일 정도인가 운영하다가 제가 다른 분께 이제 양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도 앞이 캄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지내고 보니 코로나가 만만한 건 아니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질 수는 없잖아요. 무너져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저는 몇 가지 제가 성공 요인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실패하지 않은 요인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이렇게 좀 간추려 봤어요. 이제 사실 주간보호센터를 오픈해 놓고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10명 미만인 데는 문제가 있어요. 분석을 해봐야 돼요. 왜인가? 주변에 많이 생겼다거나. 그럼 주변에 생겨도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 안 되거든요. 주변에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우리가 어렵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주간보호센터를 차리실 때 생각을 하셨어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첫 번째, 월세가 비싸지 않아야 돼요. 내 건물이 있으면 더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월세가 비싸지 않아야 돼요. 최근에 내놓은 데, 그런 데를 보면은 월세가 비싸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도 10명을 그냥 그 10명, 11명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정말 표현하지 않지만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딱 느껴요. 그래서 운영비가 얼마라는 거 느끼거든요. 그리고 직원을 필요 이상으로 채용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안 돼요.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기업의 원가 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제조업체나 이런 데는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간보호센터는 가장 어려운 점이 인건비 비율이에요. 인건비를 딱 정해놓으니까 그걸 주지 않고는 안 되니까, 급여의 몇 퍼센트, 50% 이상을 정도를 급여로 나가니까 이상이죠. 급여로 나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니까 월세가 비싸고 관리비가 나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게 어려워져서 얼마 못 버텨서 어르신들이 모집이 안 되면은 결국은 다른 말로 도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한 게 있어요. 산소 발생기를 제가 설치를 했어요. 약 400만 원대인데, 왜 했냐면은 상식적으로 코로나는 공기병이에요. 공기에 떠돌아다니는 그 바이러스를 호흡함으로 인해서 이 치명적으로 스파크가 공격을 해서 이런 호흡기 질환으로 폐나 심장 손상이 와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이게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이 공기는요, 이미 한정되어 있어요. 산소가 몇 %고,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질소가 가장 많은 거죠. 산소는 불과 20%, 21%밖에 안 되니까, 아주 깨끗한 경우. 근데 그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산소 발생기, 인위적인 방법이지만 기계가 하는 거지만, 깨끗한 산소를 계속 여기 공급을 해준다면 여기가 깨끗해지겠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환기도 시켜주고 마스크 철저히 써주고, 사실 요 몇 가지를 저는 했을 뿐이거든요. 아직도 저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걸로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물리쳤습니다 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단은 산소 발생기를 24개월 무이자로 제가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매달 갚으면서 유지해 왔던 게, 저희는 어르신들이 겨울이 돼도 정말 감기 한 분도 안 걸리고 지나갔어요. 몇 년째. 근데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도 그럼 산소 발생기 달아야 되겠다. 좀 저렴하게 구입하시고 싶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저 나름대로 그 또 분석했지만 이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1층이고요. 그리고 좀 일단 나무들이 좀 주변에 많고 건물이 전혀 없어요. 저희는 외딴 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텃밭이 있고 어르신들은 농경 문화가 이렇게 잘 그 젖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전기차 굉장히 보호자분들이 신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당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마당이 굉장히 마당이란 말 친근하지 않으세요? 어르신들도 좋아하세요. 차를 바로 앞에 대면은 저희는 턱이 없어요. 1층이라서. 바로 문 앞에 현관 앞에 차를 저희는 주차하고 내리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아니잖아요. 1층, 2층, 3층, 4층에 막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1층 전체를 저희가 쓰고 그리고 2층은 다른 사무실 한 군데서 이제 청소업체 그 사무실로 쓰시고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소문을 내는 게 중요해요. 한 분을 잘못하면 그분이 200명에게 소문낸다는 거 아시죠? 저희도 몇 분 마무리를 잘 조금 약간 풀긴 했지만 약간은 기분 안 좋게 끝나신 경우가 한 3-4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행히도 나쁜 소문을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이제 실패하지 않은 요인이 될 수 있었고 또 저는 여기에 전재산을 털었잖아요. 전세로 사망보험금 탄 걸로 전재산을 여기에 넣고 그 제가 6개월 이상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일을. 저는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막 미싱 그 시사 있죠. 그것도 해봤어요. 공장에 가가지고. 그리고 또 뭐 세차도 해봤고요. 또 관공업 통계 조사원도 해봤고요. 또 에어컨 세일 그런 것도 해봤고 항온항습기라고 있어요. 그것도 세일 해봤고 또 뭐 싱크대 이것도 영업을 해봤고 진짜 제가 책 세일도 했다고 그랬죠. 그런 것도 해봤고 보험도 한 4사를 했어요. 삼성, 흥국 또 뭐죠? 동아 그리고 대한생명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보험도 했어요. 저 해보고 그 야구르 우리 대한민국의 3대 그 아줌마의 힘이 있죠. 첫 번째 아모레 아줌마, 두 번째 한국 야구르트 아줌마, 세 번째 보험 아줌마. 근데 제가 이 중에 하나는 해봤네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전 재산을 털어놓기 때문에 저희 작은 어머니가 굉장히 염려 많이 하셨어요. 너 또 얼마 하다 그거 안 하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작은 어머니 저는 여기 전 재산을 여기다 털어놓는데 제가 설마 6개월 하다 그만두겠어요? 저 이번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4년? 지금 3월이니까 3월 이제 딱 4년 됐네요. 4년. 4년 했잖아요, 제가. 앞으로 4년 했는데 5년 못 하겠어요? 마음 접었다니까요. 저도 이거 내놨었어요. 좀 뭔가 이거보다 다른 거 해갖고 돈 좀 많이 벌어야지 하는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제 돈은 안 벌고 이제 먹고 살면 돼요. 미래는 먹고 살면 되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거. 무료가 많이 되고 왜냐하면 식량난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이제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요. AI 대체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3D 프린터가 엄청난 세상을 바꾸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오고 있고. 근데 이렇게 제가 실패하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가 또 더 있는 게 저는 부지런해요. 저는 게으름과 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업하러 다닐 때 저에게 붙여진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발발이. 개 발발이 아시죠? 발발락 돌아다니는 거. 저는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엉덩이를 이렇게 거의 땅에 잘 안 붙여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침에 이제 모시러 갔어요. 그리고 모시고 이제 했더니 그리고 와서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막 또 춤추는 시간이 있거든요. 저희 운동하는 시간. 근데 제가 막 또 춤을 추니까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이 운전사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더라고. 근데 또 우리 데리러 오는 것도 힘든데 저렇게 또 춤까지 추니 얼마나 힘들어. 춤 좀 그만 추고 쉬어요. 그러시는데 제가 너무 웃었어요. 운전수도 됐다가 주방장도 됐다가 뭐 텃밭에 나가면 농부도 됐다가 또 뭐 어르신 케어하면 요양보호사도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르신 뭐 기저귀 갈아드려야 되면은 실수하시면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제가 제 몸으로 막 하니까 저희 선생님이 제가 할게요 막 그러는 그게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니 제가 또 하면 어때요? 저는 선생님 되게 이제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뭐 웬만해서 선생님 이거 좀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가 먼저 하면 선생님 팍 쫓아와가지고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희 선생님들 정말 다 모두가 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네 분 다 제가 인복이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실패하지 않은 요인이에요. 선생님들이 들어오시는 분마다 그렇게 좋은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랬죠. 4년 동안 처음 오픈했을 때 오시려고 했던 어르신이 이제야 오시게 됐다고 등급 신청 또 다시 했어요. 한 번 했는데 공단 직원 전화 받고 오지 마세요 해가지고 캔슬했던 어르신이 이제 드디어 여기 오시겠다고 4년 만에 또 오셨어요. 오시겠다고 이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3년을 공들였던 분이 오신다거나 이런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주간보살운동 왜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뭐가 안 돼요? 뭐 다음에 오겠다. 왜요? 그러니까 1년이 돼도 정원을 못 채우시는 데는 분석을 하세요. 우리가 왜 안 되는가? 어떤 데는 뭐 정말 2년 됐는데도 진짜 12분인가 13분 계셔가지고 대출을 뭐 2억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으시거든요.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부대 용사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말씀드릴 건 다 네, 제가 한 가지. 저는요, 지금까지 그 22년 결혼 생활 했거든요. 22년 동안 저는요, 한 번도 이혼하지 않았어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 줄 아세요?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얘기를 할까요?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근데 고인에 대한 모독, 그리고 저희 자녀들한테 대한 뭐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저는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저 이혼 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르신이 곧 저의 남편이자 또 가족이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이래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쭉 갈 거고요. 지금 혹시 어려우셔서 정말 낙심되어 있으신 분 계세요? 용기 내세요. 돼요. 실패. 저는 별거 다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 실패했어요. 6개월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실패가 반드시 지금에 와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군포시에 30년을 넘게 살았거든요. 31년 차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제2의 고향이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오래 살은 곳이에요. 저는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주민등록 초본을 띄워봤는데 이사를 자그마치 칸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 동사무소 직원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그만 이사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세요. 다음 장 또 넘어가요 하더라고요. 36번을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따진다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저희 친정에 살 때가 한 5번 정도 했으니까 저도 정말 40번이 넘는 이사를 했다니까요. 제가 제 인생에. 근데 아직도 또 이사해야 돼요. 왜? 이제 큰 요양원을 지을 거거든요. 거기가 제 이제 마지막, 거기서 저는 마지막을 제 인생을 마무리하고 책 한 권 쓰고 저는 안녕히 갈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아직은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아직 100세가 안 되었고 조금 이제 60 한갑이 됐으니까 아직 제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또 재수 없어가지고 제가 50년을 더 살 수도 있다면 아직도 훨씬 더 많이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긴 인생의 레이스는 이제 중반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거든요. 하프라인 조금 넘어섰어요. 힘내세요. 반드시 42.195 마라톤은 목적지까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편집하는데 너무 지금 힘들고 피곤해서 간단하게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밤 되세요.